네, 먼저 증시 인사이트로 문을 열겠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박스권에 갇힌 장세에서는 정말 방향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별 종목 위주로 재료가 있다면 또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데요. 이럴 때 중소형주 잘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신증권 박장욱 연구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박스권 장세라는 건 결국 대형주가 갇혀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요. 이제 박 연구원은 이제 또 중소형주 커버하시지 않습니까? 요즘 중소형주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최근 중소형주 흐름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성장 산업 내에서 뭐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로봇 등등 이제 성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산업들에 대해서 좀 빠르게 순환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익이나 매출의 성장이 바탕이 돼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테마주 성격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성격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상대적으로 이제 지수 변동폭이 적어지니까 중소형주가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중소형주 좋은 건 알겠는데 네. 옥석이 잘 구분이 안 돼요. 네. 그럴 때일수록 이제 이 박장욱 연구원 같은 분이 많이 활약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중소형주 탑3 종목을 꼽아주신다면? 네, 저는 지금 탑3 종목으로 하이로 코리아, 그리고 아모그린텍, 그리고 서진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세 기업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전방 산업과 주요 고객사의 매출이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꾸준히 증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하이로 코리아 볼까요? 관이음새나 밸브 등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주된 고객이 조선업체나 석유화학 업체예요. 근데 올해 2분기 매출 영업이익 다 늘어서 실적이 양호하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네,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석유 화학 업체나 조선 업체 쪽에 나가는 이제 관이음새 밸브, 이제 개장용 피팅 및 밸브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글로벌로 지금 에너지 자립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좀 일시에 많이 모여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카타르 같은 중동에서는 수출용 프로젝트들이 많이 이제 출연이 되고 있고,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은 수입용 LNG 프로젝트들이 투자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동시에 일시적으로 프로젝트들이 밀리다 보니까 매출하고 영업이익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박장욱 연구원 리포트를 통해서 이 조선 3사의 해양 플랜트 신규 수주가 늘면서 하이로 코리아 역시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국내 조선사들의 이제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수주가 좀 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대규모로 해양 플랜트를 받았던 거에 비해서는 아직 적은 양이지만 신규 수주가 거의 없던 수준에서 지금 이제 이 각 사별로 한두 건의 해양 플랜트 수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하이로 코리아의 조금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피팅 업체들을 조금 커버를 하고 있는데 모든 국내 상장된 피팅 업체들 중에서 해양 단일로 봤을 때 매출 비중이 과거에 하이로 코리아가 한 30% 정도 나왔어서 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는 가장 비중이 높은 그런 게 하이로 코리아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또 이제 사우디의 감산하고 미국의 쉐일 피크 뭐 이런 얘기 역시 우리 해양 부문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원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로 이제 나오는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 사우디, 미국 그리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예. 그 세 지역의 지금 공통점을 봐주시면 사우디는 지금 적극적으로 감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생산량이 늘고는 있지만 전방의 투자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리그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높은데 셰일 투자가 안 나는 거 보면 셰일이 피크냐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 또한 이제 적극적으로 증산이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봤을 때 세 개 지역이 온쇼어, 그러니까 육상 플랜트 쪽이 주요 지역인데 나머지 50%는 대부분이 이제 해양 쪽에 위치가 돼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육상 쪽에 투자가 많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해양 쪽에서 투자가 되게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지역이 브라질 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리포트 보니까 이제 올해나 내년에 이 하이로 코리아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영업이익으로 올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하셨어요.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하이로 코리아가 과거에 이제 최대 영업이익 났던 게 한 540억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거의 한 260억 정도 가량 예.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거는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못해도 내년까지는 계속 투자가 지속이 될 거고 수익성이 높게 알려져 있는 해양 플랜트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국내 조선사 수주와 함께 하이로코리아 매출로 이어지게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땐 올해 내년 중에는 최대 실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6월이었나요? 하이로코리아가 주주환원 50% 달성 목표를 발표했어요. 이것도 네. 뭐 주가 상승에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죠.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 생각을 하고 그것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이런다는 건 대단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국내에 상장된 회사들을 보시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수익성이 뛰어나고 매출이 꾸준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낮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평가 받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하이로코리아도 사실 수익성과 이제 매출과 이런 거에 비해서 주주 환원율이 좀 떨어졌었는데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하여튼 올해와 내년 실적 좋아지고 주주 환원율 높인다 그러면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자, 하이로코리아 목표 주가하고 투자 전략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목표 주가는 35,000원 말씀드리고 있고요. 투자 전략은 저는 꾸준히 매집해 나가는 전략 유연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제 매크로 상황이 좀 불안정해서 그럴 때 같이 이제 하락하게 됐을 때 그럴 때마다 더 많이 모아가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아모그린텍 살펴볼까요? 아모그린텍이 어떤 기업인지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모그린텍은 산업용에 들어가는 다양한 신소재를 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매출 비중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효율 자성 소재, ESS 그리고 나노 멤브레인 이렇게 매출이 구성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리포트에서 그 아모그린텍의 매출액 추정치를 올해 1,689억에서 오히려 거꾸로 1,572억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네. 그럼에도 좋게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네,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매출 추정을 조금 하향했던 게 ESS 부분이 이제 전동 기관차 쪽에 나가는 프로그레스 레일에 하이브리드 신규 모델이 나가는데 그 부분이 조금 개발 일정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취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다시 전동화가 지속됨에 따라서 매출이 또 나오게 되면 꾸준히 좀 봐볼 만한 시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아모그린텍의 주요 고객사가 테슬라고 리비안이 있어요. 이게 여기 생산이 증가하면서 고효율 자성 소재 부분의 매출이 덩달아 늘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네. 이 고효율 자성 소재라는 게 뭡니까 이게? 네, 고효율 자성 소재는 저희가 전기차 같은 거는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때 직류 교류를 이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럼 전력 손실이 나게 되는데 그 전력 손실률을 줄여주는 소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로 히타치 포함해서 이제 아모그린텍까지해서 세 개사가 제조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좀 이 경쟁력이 있는 부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와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전기차 수요 부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하량하고 생산 캐파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아모그린텍도 계속 꾸준히 성장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출에 상당히 좀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굉장히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된다고 봐주시면 매출의 될 것 절반 같아요. 정도. 예. 자, 그리고 또 아모그린텍에서는 배터리와 하이브리드 기관차향 ESS 매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ESS 이 성장성은 어떻습니까? 네, ESS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데요. 예. 이거 아모그린테크이 하는 ESS는 전동 기관차향에 들어가는 대형 배터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차를 전동화시키는데 그럼 대형 배터리가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납품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관차가 한 4만 대 정도 있습니다. 그 기차 앞에서 끄는 기관차 얘기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대부분이 다 디젤로 돌아가고 있고요. 한 4만 대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전환율이 5%도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이거를 있어서 전기 기관차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환이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성장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계속 꾸준히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야 이제 뭐 산지가 많고 그래서 기차 뭐 많이 KTX 같은 거 아무리 많이 연결해봐야 한 20량 정도인데 네. 미국은 평지가 많아서 그런지 기관차가 한번 끄는 그 화물 기관차를 한번 봤는데 네. 기차가 한 100량 정도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힘을 가져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서진 시스템 역시 ESS 사업의 매출 확대로 주가가 반짝 반등했는데요. 현재 주가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EQ에 조금 실적이 미스가 나서 지금 주가가 조금 부진한 상황인데
이제 솔벤더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플루언스라 그래서 글로벌 ESS 이제 하는 업체에 ESS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2분기 실적이 미스가 난 거는 이제 배터리 이제 공급 차결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2분기 예. 실적이 미스가 났는데 이 부분이 이연된 게 3분기에 나올 걸로 예상이 오히려 되고요. 3분기에는 이제 그게 넘어와서 더 나올 걸로 네. 보이고 또 신규 고객사 포인이라는 고객사가 3분기부터 이제 수주가 나와서 매출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3분기에는 좀 실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또 있습니다. 실적이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네. 자, 리포트를 통해서 ESS가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셨는데 네. 이 앞으로 전기차 시제가 본격 열린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상당히 유망하겠죠? 네, 맞습니다. E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가 사용 기간이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되는데 충반전을 많이 하게 되면 효율이 계속 떨어지게 그렇죠. 됩니다.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것도 충전 오래 하면은 나중에 네, 맞습니다. 배터리 금방 닳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운행 거리 자체가 줄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거에 대한 용량이 좀 떨어지는데 ESS는 상대적으로 공간 제약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배터리라도 많이 쌓아두고 쓰면 되기 때문에 전기차에 사용된 것들을 ESS로 사용하게 되면 자원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죠. 조금 효율성이 있게 나올 걸로 보여서 이쪽 부분도 이제 아무래도 ESS가 배터리 가격이 비싸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코스트적인 측면이 있는데 전기차가 대량으로 상향되고 그것들이 이제 ESS로 향이 되면 경제성도 좀 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이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그러면 저 ESS를 그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펼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쪽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배터리 납품 받을 때 아무래도 이제 그것들이 좀 싼 가격에 받게 되면 아, 그것들이 이제 전방이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그렇죠. 됩니다. 예. 이게 박장우 연구원은 이제 이 중소형주를 네. 커버링 하다 보니까 네. 중소형주가 뭐 한 가지 업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엄청나게 많은 업종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커버링을 합니까? 제가 좀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다 보니 여러 개를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런 호기심이 있어야 가능한 그런 애널리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하반기도 이제 벌써 뭐 3분기 다 지났으니까 네. 4분기 연말까지 네. 중소형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쏠림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장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매출하고 영업이익에 좀 더 집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제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의 실적 같은 경우에 기대치보다 하회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예. 이럴 수일수록 비탄력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회사들에 좀 주목하시고 시장에 같이 조정받으실 때마다 사 모아가는 전략을 가지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몰라서 우리가 투자 못하지 네. 저 중소형주 중에도 정말 알짜배기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앞으로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신증권 박장욱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